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전체적인 시험지의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 4점짜리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첨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모 이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때부터 등급별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유도 삑사리가 나고요. 김연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 시험을 잘 봤다고 어차피 전범위도 아니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번 시험을 혹시 못 봤더라도 시험 한 번 못 본 거로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지 더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못 봤다는 거는 그동안 해온 공부에 그 이유가 어떤 이유건 간에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총평인데요. 원래 사람은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수능이 아니라 다행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학력평가를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괜찮다라는 위로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에 제대로 안 한 공부가 드러난 것뿐이고 실력이던 그게 실수던 다 이유가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한 것들을 잘 찾아서 메꿔나가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부의 방향성이 6월 모의고사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잘하자 이런 얘기를 가지면서 좀 읽어볼게요. 자,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기준으로는 매우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22번도 우리가 알던 22번급이 아니에요. 좀 낮아 난이도가. 그래서 너무 이제 번호에 집착하고 22번이라서 막 손도 못 대고 쫄고 이러지 말고 다 한번 건드려보자. 그래서 번호가 주는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다. 비주얼이 좀 상당했죠. 작년 같은 경우 이거 22번 킬러랑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되게 비주얼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쫄았던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순간 고민했을 법한 문제들은 뭐 늘 그렇듯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4점들 29번 빼고 한 28번, 30번 한 요 정도?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4점짜리 문제들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는 만큼 모이던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비율 관계, 넓이 공식 이런 기본적인 정리된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다수 등장했던 그런 시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론 능력을 물어보고 좀 더 생소하게 좀 낯선 문제들을 더 평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역시 니값했죠. 그러니까 학력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잘 교과 개념을 갖고 있고 계산 연습 잘했고 정리할 거 잘했고 유형별로 최적화 잘 돼 있고 이런 거를 그냥 평가하는 그런 시험지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항상 댓글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쌤, 실전 개념 꼭 해야 되나요? 쌤, 뭐 3참수, 4참수, 비율 관계 내가 알아야 되나요? 넓이 공식 알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공부할 때 보이는 그 해상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 쓸데없는 것까지 외우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들으면 한 9차 함수, 10차 함수까지 배우는 줄 알겠어요. 이거를 한 해 만에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 시간에 하면 오히려 끝난다니까? 아니, 1시간이면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서 이거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지 말라고. 호들갑, 유난, 금지 그냥 하세요. 기껏 해봤자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그런 개념들이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이거 말고 그 아류작 공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파생이 된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간 거고 이런 건데 아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자. 여기 3차 함수 가운데 지를 때 1대 루트 3인 거, 여기 2대1 내분점인 거, 여기 1대 루트 2인 거, 여기 3대1인 거 이렇게 요 정도는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비율 관계를 알면은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1대1이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sin x 같은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1대1인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가 1대1이 아니라 여기 한 0.7쯤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고요. 이게 길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0.7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갈 때 얘는 더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자면 네이버 있죠 여러분. 이 네이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한 문제 정도 우리가 평가원 기출문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정석적인 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두 번째는 넓이 공식을 썼을 때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자, 정석풀이는 뭔가요? 함수가 꺾이네? 그럼 여기에 기준을 잡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인 포인트니까 이 두 개 그린 겁니다. 넓이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위에 함수 fx에서 얘 직선 이걸 빼세요. 그거 빼가지고 정적분해. 쫙 계산해. 그리고 여기도 쭉 계산해. fx에서 이 직선 빼가지고. 이러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정석적인 풀이고, 이 넓이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자, 이차함수가 등장을 했죠. 이걸 짤로 이렇게 이차함수에서는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찾는 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여기 면적이 뭐다? 6분의 얘 초고차항계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333 요렇게 계산하고 이거 약분하면 2분의 3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2루트 2잖아요. 이거 2 루트 2.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직각이니까. 끝. 그래서 여기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넓이를 푸네 마네 막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자, 그럼 이제 이 4점짜리 문제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서 시험을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옆에 제가 평가원 문제들 하나씩 갖고 왔는데 그냥 이거 보고 생각나는 문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 어쨌든 생각나는 문제 바로 갖고 왔는데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무난했습니다. 여기는 뭐 1, 3 여기 fx 주어져 있고 그대로 똑같아요. 최대 최소 이거라고 할 때 뭐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fx를 그릴 때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살짝 n처럼 그린 거 보여요? 왜 이렇게 n처럼 그리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1대1이 아니야. 여기가 1대 0.7 몇 이 정도 되는 거야. 여기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극소값 구해보면은 여기 포인트가 2거든요. 이렇게. 그럼 닫힌 구간 1, 3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이거 이용할 때 여기가 이제 2인데 얘는 휙 올라오고 얘는 느릿느릿 올라오니까 1은 느릿느릿 많이 가서 여기 이렇게 이제 맺힌다면 이 3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일로 가더라도 여기 휙 여기 위쪽에 이렇게 맺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미니멈이라는 거고 여기가 맥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의 개형상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1대 루트 3 이 비율을 몰라. 그럼 이렇게 할 거야? 1이 높은지 3이 높은지 모르니까 1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그래서 좀 웃기다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좀 웃기다고. 그래서 9번은 무난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10차 함수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3차, 4차가 끝이야. 여기까지. 자, 10번 문제. 이 문제도 너무 쉬웠어요. 이거 작년 수능 10번이 좀 생각이 나는데 포지션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제 문제죠. 자, 11번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작년 수능 11번 문제랑 완전 비슷한데 좀 더 하위 호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모가 그 작년에 수능의 경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발문이 완전 똑같아. t가 0일 때 원점 출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니에 대해서 묻는 것도 얘는 위치 그리고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움직임 거리 물어보고 있죠. 얘는 위치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움직임 거리 물어보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 수능은 여기 k의 값에 변주를 줘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도 낸 건데 얘는 완전 고정돼 있어. 더 쉬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면은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자, 12번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빈칸 문제 풀 때는 이게 해설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얘가 하라는 대로 여기서 등비 수열 이거에 공비를 물어봤으니 뭐 첫째야 둘째야 이런 거 알면 공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2를 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여기서 바로 또 풀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빈칸의 앞뒤를 잘 살펴라. 무난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 Q만 구하면 끝나죠. 그리고 Q에서 접선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Q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도 이 3차 함수의 어떤 이 곡선과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근과 개수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세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으면 바로 풀 수가 있었겠죠. 그런 내용들은 평소에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 여기에 P가 있는데 1,-5에서 접선 그었대. 근데 이 점을 구해라 지금 이란 거 아니에요. 완전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좀 뭐냐. 일단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5니까 접방을 세워.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으세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거 1 가지고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해요. 그렇게 푸는 게 좀 돌아가는 풀이지. 근데 이 3차 방정식의 근과기수 공식으로 푸는 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직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 왼쪽에 3차항과 2차항에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과기수 공식으로 세근의 합이 무조건 4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접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 1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근이 2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런 건 평소에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 정리를 다 해놔야지. 이거 보시면 여기가 1이에요. 1,-4. 그럼 접선 이렇게 쏴. 그럼 얘랑 mx 플러스 n 이렇게 교점을 찾아보면은 여기 2차항이 없네?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이라는 거죠. 여기 접하니까 중근은 1, 1. 나머지 한 근은 뭐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 나왔던 요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됐다. 그래서 솔직히 13번까지는 틀릴 게 전혀 없었다. 만약에 틀렸으면 좀 이슈가 있는 거니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14번 이 문제를 보고 쌤은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요 20번 문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요 조건 때문인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FT를 함수값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얘는 사실 이 fx가 고정돼 있죠. 얘는 a, b가 그때 달라지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고정돼 있고 밑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퀄리티로 논할 거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5번 요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여기서 4차 함수였고요. 여기서 3차 함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 뭐가 많았냐면 이렇게 이제 x축, y축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3차 함수의 모양이야. 총총총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2대1 이런 거잖아요. 지금 비율 관계상.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7 이런 것도 있고 이쪽에서 4차 함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0에서 중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3중근을 가져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7이고 여기는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hx라고 얘기를 해보면 hx 이퀄 0 얘는 x제곱을 중근으로 갖고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x의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이 hx라는 함수랑 마이너스 27과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베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베타지. 이거 비율관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3대1이야 이렇게. 물론 비율관계 안 쓰고 그냥 계산을 해도 돼요. 그냥 계산으로 밀어도 답이 나오긴 해. 미분에서 0 된다 여기서 그 이용해서. 근데 굳이 이런 거지. 여기서 딱 이 단어가 너무 잘 어울려. 굳이라는 단어야. 3차 함수, 4차 함수 뭐 2대1, 3대1 요런 거 가지고 요거는 그냥 계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개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문제, 이 gx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걸 그린 다음에는 이 계산은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도 요거는 좀 무난했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는데 뭐 2대1, 뭐 3대1 그런 걸 알았을 때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풀린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이 생각하는 거를 좀 더 어렵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그래프 찾는 거를 조금 더 어렵게 했으면 난이도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0번 문제는요. 작년 3월 이거 10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분? 이것도 그때 당시 때 3개씩 끊어가지고 관찰을 해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5개씩 끊어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우리가 찾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 전형적인 문제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난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 기가 막히게 이게 5개씩 끊었을 때 앞에 4개의 합을 이 5번째에서 이 앞에 4개의 합을 5번째에서 다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서 0 만들어버리잖아. 더했을 때. 여기는 6, 7, 8, 9 해서 여기 마이너스 30 이러니까 또 여기를 0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셋시킨다 관점에서 깔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1번. 요 내용을 볼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질문했던 게 이런 거예요. 얘랑 얘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문제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저쪽에서 근이 가냐 아니면 0하고 2 사이에 요런 어떤 근이 생기냐 막 이런 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지금 우리는. 근데 실은 이게 최고치 한계수가 1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알파로 놓고 이거 계산을 하잖아요. 여기다 알파로 놔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이거 조건 풀었을 때.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4가 정적분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넓이는 4가 되겠지. 그때 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냐면 자 생각해봐요. 사실 대칭이지. 넓이 거는 공식 알려져 있죠. 뭐야? 4분의 초고치 한계수 1에다가 요거 뺀 다음에 4제곱 16 이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이 4야. 그냥 당연히 4야 이게 여기 대칭일 때. 이거 좀 유명하다 이 그림이 진짜. 그러면 이렇게 대칭일 때 여기 0부터 2까지 이렇게 아볼로 면적을 다 먹었을 때도 여기 면적이 4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알파가 만약에 침투해. 요렇게 이제 침투해. 그럼 이거 전적분하면은 마이너스 4 이거를 연출할 수 있겠나요? 택도 없다는 거지. 이걸 온전히 다 먹었을 때가 마이너스 4인데 얘는 얘가 방해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지금 생각도 못해. 막 이런 걸 이제 몰라.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도 여기 알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 개형 이런 거 막 생각도 못해.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버리겠죠. 그만큼.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뭐 추론하는 것도 너무 쉬웠고 사실은 이거 너무 전형적이에요. 좀 참신한 그런 맛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애들 좀 버벅이게 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22번. 자, 이 비주얼이 작년에 22번 문제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들이랑 평가원에서 되게 유사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유사하고 이 다음부터 완전 딴 내용이야. 일단 크게 세 토막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에서 이게 되도록 하는 여기까지 둘, 요 내용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거는 작년 이제 평가원하고 되게 유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내용이랑 완전 똑같다고 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일단 x는 t가 두 함수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이 거리를 이거라고 하지.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지. 걔네 거리가 이게 되도록 하지. 완전 이 폼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 마무리는 약간 판별식 가지고 우리가 막 풀리잖아요. 치환을 하고 막 지수 치환하고 판별식하고 이거 약간 쌩 같은 유형 문제집이 엄청 많은 그런 스타일이다. 센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과 다르게 상당히 문제가 허무하게 좀 끝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22번 급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추론이 들어가게끔 생각을 좀 더 요하게끔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 확통 28, 29, 30번 요 문제들 일단 이거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여기 부정적인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야? 여사건. 그리고 29번 솔직히 너무 쉬웠고 너무 쉬웠다. 30번은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나 이거 발견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문제풀이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중복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원래 이렇게 4점짜리 문제에 나왔을 때 레벨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포인트를 발견을 하는 순간 문제풀이의 틀을 잘 잡는 순간 바로 풀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문제풀이 훈련 이런 연습들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기출 문제 다 풀고 충분한 문제의 풀이량이 동반된 학생들은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공부해라. 좀만 더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가 다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보세요. 여기 함수가 f, g, h 전부 등장을 하고 박스 조건까지 나와. 그러니까 너무 비주얼이 압도적이라서 시험 시간에 건들 엄두가 좀 안 났을 것 같고 29번은 이 문제에서 묻는 말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t r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한테 n의 관한식으로 표현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표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풀리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앞쪽에서 시간이 좀 남은 학생들이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비벼보면서 이 조건들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서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난이도는 높진 않았기 때문에 무난했을 것 같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단원 문제 치고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 확통 30번 있죠. 얘는 정수 마이너스 1하고 1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되고 1이랑 1 곱하면 1 되고 1이랑 마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요 성질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근데 얘도 이게 뭐 0으로 수렴하는지 1로 수렴하는지 그 두 개의 순간만 딱 발견을 해서 그거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꼼꼼함을 요했다. 잘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28번 정도만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급 컷을 좀 보면서 등급별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확통과 미적이 1컷이 한 요 정도? 그리고 2컷은 요렇게 3컷, 4컷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컷은 한 30 몇 점 맞으면은 5등급 되네요. 이건 20 몇 점이네. 이렇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 자 4등급 이하부터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4등급 이하는 이제 59점 이하예요. 한 50점대 후반 이렇게 이제 맞으면 4등급 확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앞쪽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 번호대 문제 맞잖아요. 그럼 76점이야. 근데 쌤 저는요 14번도 못 풀었고요 20번도 못 풀었고요 이러잖아? 그리고 또 뭐 몇 개 더 틀리게 해줄까? 몇 개 더 틀렸어. 그럼 4개 더 틀리면 60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까 그 1부터 13 그 쉬웠던 문제들 거기에서도 틀리고 막 그랬다는 건데 지금 여기가 뭐가 빠져있냐면 15번 21, 22 그리고 28, 29, 30이 빠져있는 문항이에요. 이거 다 틀렸다고 해도 이거 뭐라고? 다 틀렸다고 해도 76점이라고. 근데 거기서 4개 더 틀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이야. 무조건 59점대 이하 무조건 개념이다. 센 유형서에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하시고요. 이 어삼시사 병행하면서 빠르게 개념 인강 들으면서 알아나가는 게 중요해. 이 학생들은 공부법을 논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부량이 부족합니다. 공부 안 했잖아 솔직히. 무슨 개념 물어보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쪽 문제들은 사실 이 센 같은 유형서로도 커버가 되는데 잘 확인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높은 4등급에서 낮은 3등급 요 정도 한 6, 70점대 정도 되는 학생들 딱 여기죠? 요 번호대까지 딱 맞는 학생 얘네들 여기서 한 두 개 더 틀리잖아요. 68점이에요. 그러니까 68점 맞으면 미적에서는 3등급이고 또 한 개 더 맞으면 확통도 3등급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는 알아. 기본 문제들은 풀 수 있고 근데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런 킬러 문제 좀 빼고 기출 문제를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메인으로 두고 서브로 어삼시사랑 요 수특 이거 가지고서 충분한 계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높은 3등급에서 낮은 2등급 한 80점대 정도? 80점 안 되는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냐면 일단 여기까지 맞으면 76이라고 했죠. 여기서 한 개 더 맞으면 80점이고요. 딱 이 정도까지만 맞으면 76이야. 그럼 얘네들은 기출을 선택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기출 문제를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손도 안 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봤던 친구들은 뭐 계산 실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온갖 이슈를 핑계랑 핑계 다 대면서 이 점수를 맞았다 하는 친구들 그런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에 온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수특 봤으면 교육청사관학교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원하고 교육청사관학교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1등급 컷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까지 가는 공부 방향에는 충분히 더 많은 양의 연습과 낯선 문제들에 대한 경험, 생각하는 거, 추론 능력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평가원 기출이랑 교육청 기출만으로 누구나 1등급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만 공부한다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출도 어느 정도 봤다 하는 학생들은 교육청 사관학교 병행을 해주시고 가끔 이제 추론 그리고 낯선 경험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젤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이에 이 다음이 바로 88점 이상인데 그럼 80에서 88점은 그 사이에 온 학생들은 본인이 여기에 조금 더 속하는지 여기에 조금 더 속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정 1등급 이 친구들은 이미 잘해요. 이미 수특도 당연히 봤을 거고 이미 이 기출문제 있죠. 평가원이던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럼 교육청 사관학교 이런 거 안 본 학생들은 보되 본 학생들은 이제 이 엔제 이 낯선 경험 추론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를 늘리시길 바래요. 결국에는 이 평가원 시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주 2회 이상 실무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별 최적화인데요. 항상 기출 문제를 보면은 오늘 걸로 예를 드는 거예요. 13번, 14번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의 접선과 이 P가 아니면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리를 해두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기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낯설었던 학생들은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형별 최적화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일관된 문제를 읽는 방법을 가지고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예시로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안 봐봤을 법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가형, 그러니까 B형 문제예요. 이과. 그 30번 문제예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자, 요거를 풀어라 라고 이랬을 때 한번 읽어볼래요? 멈추고 읽어보고 오세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요. 뭐 미분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도함수가 1부터 3까지 fx 그래프가 뭐 여기를 지난다. 그 모든 정수에 대하여 2차 함수구나. 뭐 얘를 구하세요 이랬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아니 정수점이라 그러면 너무 점이 많은 거 아니야? 여기다 0 넣으면 0,0 지나고 1,2 지나고 또 뭐 마이너스 1로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지나고 1로 보면 4,8 지나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읽는 학생들은 아직 문제를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알려줄게요. 자, 어떤 방식대로 읽을 거냐면 이 수학자 조지 폴리아의 문제풀이 이론 이 4단계의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읽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건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시행하라 이거야. 시행하라.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점검하는 이 4단계 원칙을 따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 현대 수능에 맞게끔 제가 이 역설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구하는 걸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말을 먼저 보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목표를 잡으라고. 아, 내가 이거를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 속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시각적인 구조로 정리를 해야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전략을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조건부터 풀어야 될지, 나조건부터 풀어야 될지, 아니면 두 개를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 과정대로 막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안 하더라도 한눈에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훈련을 좀 길들이세요. 자, 그럼 이 전략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박스 구하는 거 확인. 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답을 내는 과정이고, 이 3부터 6까지 fx를 정적분해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3부터 6까지 정적분하라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에다 번호를 다 매겨볼까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조건에 얘가 1부터 3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나조건에는 수많은 점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2차 함수의 일부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복잡했었는데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3부터 6까지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 수많은 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3부터 6에 집중하라고. 그럼 이 정수들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3,7 이걸 지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뭐 지나요? 4,8을 지나. 여기다가 1 넣으면 5,10. 여기다가 1 넣으면 6,13 이렇게 지나요. 그럼 3부터 6까지 데이터를 내가 구할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몇을 넣어야 될까 그러면 2를 넣어봐요. 그럼 4부터 5 구간이네. 오케이. 4부터 5 구간 사이에서는 이참수 모양이래구나.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집중하면서 문제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문제의 물꼬가 터지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서 표현을 할게요. 그럼 현재 여기에 3, 4, 5, 6 이렇게 갈 텐데 뭐 3,7 이렇게 지나.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는 이 4번 조건, 이 구간에 이차함수의 일부라며. 여기는 이차함수의 일부야. 여기 좀 기다려. 여기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어디 있어? 1번, 2번. 자, 얘 도함수. 항상 이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게 1과 3 사이여야 돼. 그럼 눈 보입니까, 여러분? 7, 8 몇 차이 나요? 이 기울기가 1이야. 1, 1. 얘 기울기 몇이에요? 3이야. 1, 3.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아볼로 들어가는 곡선의 개형이었다면 이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1인 거니까 이거 평행하니까 여기 평균값 정리로 그럼 여기는 1보다 작은 기울기가 생겨서 2번 조건에 모순이 일어나요. 보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위로 볼록하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게 생기면서 이래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직선일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렇게 아볼로 여기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얘랑 기울기 3인 거 똑같은 거 평행한 거 여기 평균값 정리 이렇게. 근데 이쪽 순간에서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럼 얘 안 되잖아. 3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으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고 할 때 1번 조건이 사용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차 함수는 여기 좌미분계수 얘가 1이었으니까 여기 우미분계수도 1되게 얘는 우미가 3이었으니까 좌미가 3되게 이렇게 이어주는 모양으로 나와주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 파란색을 gx라고 하면은 g4가 8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g5는 10이어야 돼. 또 g'4는 1이어야 되고 g'5는 3이어야죠. 이걸 이제 만족하는 gx를 찾으면 돼요. 그럼 찾아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3부터 4까지와 5부터 6까지는 사다리꼴의 면적이라는 걸 알아요. 보입니까? 여기랑 여기 사다리꼴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은 이거 이차 함수를 진짜 구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항상 넓이 구할 때 이차 함수가 등장을 하면 넓이 공식 생각을 하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라봐요. 나는 이 사다리꼴에서 여기 이 분홍색 부분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의 면적만 구할 수 있으면 되네. 그럼 얘 지금 직선, 이 여기랑 여기를 지난 직선 이름이 y는 2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gx라는 이 함수에서 2x를 빼. 그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라고 하고 얘 두 근을 지나지 4, 5. 여기에 x-4, x-5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뭐 4 넣으면 8 나오고 5 넣으면 10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럼 얘랑 얘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k만 찾으면 끝나요. 왜? 이 넓이가 바로 6분의 절대값 k 이거에다가 베타-알파 세제곱 1이거든. 끝. 그럼 얘는 이거 미분하면 g'4라는 거는 얘가 톡 미분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4 넣어. 그럼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 나와야 되니까 k의 값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6분의 1이라는 거야. 끝. 사다리꼴에서 얘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별로 최적화를 해놓은 거죠. 이 이차함수의 이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도 유형별 최적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은 유형별 최적화와 각 단원별로 그거와 함께 일관된 방법대로 이렇게 문제를 읽는 방법이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기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온라인 학원에서는 이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수업, 이 어텐션 기출을 들은 학생들이 막 연락이 오고 있어요. 태어나서 산모에서 처음으로 1등급 맞아봤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유형별로 최적화하고 문제풀이의 일관된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혼자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설명 영상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 3월 모의고사 총평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